여러분, 마음속 깊이 조용히 스며든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힘이 넘치고 밝게 웃으시던 분들이 82살이 되기도 전에 갑자기 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암도, 심장마비도, 넘어져 다치신 것도 아닌 훨씬 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무언가 때문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내게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남성 건강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대만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부산, 제주, 대구 같은 도시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더미 같은 건강 연구를 파헤치며 제가 깨달은 건 많은 의사들이 놓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건 혈액검사 결과에 나오지 않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나 숨차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에도 나타나지 않죠. 제가 발견한 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가 의사 사무실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어르신들 스스로도 조용히 외면하는 무언가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색하거나 심지어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그 문을 살짝 열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0살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주제, 하지만 어쩌면 계속 생각해야 할 주제에 대해요. 그 안에는 에너지와 품위, 그리고 감정의 맑음이 숨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80, 90, 그 이상까지도 강하고 정신이 맑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힘든 운동 계획은 필요 없어요. 엄격한 식이요법도 아니에요. 사실 이 강력한 도구는 늘 여러분 안에 존재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조용해졌을 뿐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시 깨어날 기회만 필요할 뿐이죠.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드럽지만 혁신적인 방법들을 나눌게요.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의 기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작은 종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건강 정보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댓글에 하나라고 적어주세요. 저와 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로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희가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여러분을 돕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조용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을 이름 짓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고 몸을 안에서부터 약하게 만들고 때 이르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조용한 전염병, 바로 신체적 즐거움과의 단절입니다. 1. 신체적 즐거움과의 단절, 조용한 전염병. 어르신들이 느끼지만 좀처럼 말하지 않는 것, 나이 들매 조용한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70, 80대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들 눈빛에서 익숙한 표정을 보았어요. 병이나 상실 때문이 아닌 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서 오는 조용한 슬픔이었죠. 마치 삶이 점점 작아지고 차갑고 색깔이 바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한 스킨십, 웃음, 부드러운 포옹에서 느꼈던 생기, 그 살아있다는 느낌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수천 번의 대화를 통해 제가 깨달은 건 나이 들며 일어나는 가장 간과되지만 가슴 아픈 변화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자신의 몸과 멀어져요. 한때 살아있고 사랑받고 온전하다고 느끼게 했던 신체적 경험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깊이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2023년 한국노인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건 인지능력, 감정 안정, 심지어 면역체계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우리 귀에 거짓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친밀함, 부드러움, 심지어 성적인 표현은 젊은이들만의 것이라고요. 일정 나이가 지나면 그 문을 조용히 잠가 열쇠를 버려야 한다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스킨십, 포옹, 가까움으로 위안을 찾는 게 부끄럽거나 부적절하다고 믿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혹은 이제 너무 늙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물러서세요. 그리고 조금씩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조용히 꺼져버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례를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관절 통증, 호르몬 변화, 만성질환 같은 신체적 변화 때문에 물러서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나 어린 시절 배운 부끄러움 같은 감정적 상처를 안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단순히 진실을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신체적 연결은 허락된 것일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사실을요. 가능할 뿐 아니라 유익하다는 걸요. 서울대학교 노인 웰니스 보고서에서 이혜진 교수는
피부와 피부가 닿는 연결과 감정적 친밀함은 옥시토신이라는 자연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돕고 나이 든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세속적 욕구를 내려놓고 영적 성장이나 가족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죠. 그 관점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 또한 소중해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할까요? 영적인 삶과 신체적 필요를 둘 다 존중할 순 없을까요? 저는 대전에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던 박영희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여전히 가까움을 바라는 마음이 부끄럽게 느껴지셨대요. 그러다 손녀가 손을 잡으며 할머니 나이에도 여전히 연결을 원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준 후에야 스킨십과 애정, 위안을 바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죠. 이제 박 어르신은 매주 춤강습에 참여하시며 웃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자신을 다시 살렸다고 말씀하세요. 자, 부드럽게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고통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멀어진 적 있으신가요? 다시 연결된다는 게 과감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피부 안에서 더 온전히 존재하는 걸 허락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내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오일로 손을 마사지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잡아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이 여정을 이어가며 한 가지 진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신체적 즐거움은 사치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이고 감정적이며 깊이 인간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그건 유통기한이 없어요. 두 번째, 육체적 연결의 소중함. 광주에서 서해 모임의 중심이셨던 최순자 어르신을 소개할게요. 늘 밝고 늘 움직이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남편을 잃은 후 서서히 물러나셨어요. 그분의 빛을 흐리게 한 건 병이 아니었어요. 덜 보이지만 그만큼 심각한 무언가였죠. 몸이 정기적인 스킨십, 움직임, 감정적 연결로 깨어나지 않으면 필수 장기로 가는 혈류가 느려져요. 기쁨, 즐거움, 호기심과 연결된 신경 경로가 희미해지죠.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잠은 얕아지고 기분은 무거워지고 에너지는 아침 안개처럼 옅어져요. 조금씩 몸은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쇠퇴가 단순히 성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 감정,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한국국립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각적, 감정적 참여가 낮은 어르신들은 심장질환, 기억력 저하, 노년 우울증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저는 이런 어르신들을 수없이 보았어요. 한때 따뜻함과 유머를 뿜어내던 분들이 이제 조용히 하루를 보내세요.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에요. 내면의 불꽃이 희미해진 거죠. 그리고 종종 이건 사랑의 스킨십, 함께 나누는 웃음, 심지어 마음 챙김의 자기 관리 같은 신체적 연결이 부끄러움, 두려움, 오래된 믿음 때문에 밀려났을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으로 부드럽게 돌아가 그 안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시 찾는 건 조용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단 한 번의 숨, 따뜻한 스킨십 또는 존재의 순간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알고 있는 걸 기억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재연결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어요. 더 선명한 기억, 안정된 심장, 삶의 불확실함을 마주할 강한 감정적 회복력을 열어줄 열쇠일지도 몰라요.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댓글에 둘이라고 적어주세요. 저와 이 길을 함께 걷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을 함께 알아볼게요. 이 예순 이후 왜 자기 즐거움이 중요한가? 예순 이후 심지어 자위 같은 자기 즐거움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몸과 연결을 유지한 분들은 다르게 나이 들었어요. 더 자주 웃고 더 쉽게 움직이고 눈빛에 은은한 생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진실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신체적 즐거움, 심지어 혼자만의 성적 표현도 경박한 탐닉이 아니라 건강 장수, 그리고 감정적 평화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낯설거나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대화가 금기시되던 가정에서 자랐죠. 부적절하거나 부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해요. 2021년 서울대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적으로라도 신체적 즐거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더 깊은 잠, 불안 감소, 심장 건강 개선을 보였어요. 왜일까요? 심지어 적당한 자극은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의 유연성을 유지해줍니다. 예순 이후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호르몬은 변하고 신경 신호는 느려져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부드러운 자기 스킨십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뇌, 피부, 필수장기로 가는 혈류를 촉진하죠. 엔도르핀,
몸에 자연적인 진정제가 분비되고 뼈 밀도와 힘, 자신감을 유지하는 테스토스테론이 부드럽게 자극됩니다. 거울 속에서 이 변화를 바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기분, 깊은 잠, 아침 산책을 하고 싶은 새로운 동기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려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즐거운 감각은 기억력, 의사결정, 감정 균형과 관련된 영역을 활성화해요. 즉 뇌를 민첩하고 경계 상태로 유지해준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73살이신 이정훈 어르신은 이 부분과 다시 연결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고 조용한 순간에도 다시 살아있다는 즐거움을 느끼는 법을 기억했어요. 그분의 식욕이 돌아오고 서해 창작이 활기를 띠었으며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넘어 더 깊은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나이에 자기 즐거움은 자기 존중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여러분의 것임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숨기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부드럽게 깨워야 할 대상이죠. 이건 나도 여전히 위안과 가까움 그리고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다른 선택들로 이어집니다. 더 나은 음식을 고르고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심지어 거리를 걸을 때 더 당당히 서는 거죠. 이 메시지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떤 어르신들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이 주제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발견하기엔 너무 늦었나. 고민하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몸이 반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움직여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그 불꽃, 그 기쁨은 여전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부드럽게 여쭤볼게요. 이 삶의 일부가 절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성장하며 벗어나는 무언가가 아니라 친절과 호기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세 가지 조용한 오해. 세 가지 조용한 오해가 우리의 힘을 서서히 앗아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잠시 우리 둘만 이 순간을 마주해봐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미묘하면서도 가슴 아픈 무언가를 보았어요. 눈에 반짝임이 있고 걸음에 생기가 넘치던 강하고 활기찬 분들이 어느새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서서히 퇴색해가는 모습을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병 때문만인 경우는 드물었어요. 종종 그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깊이 숨어있는 조용한 생각, 무해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이죠. 이 믿음들을 함께 이야기해봐요. 그걸 분명히 본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놓아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난 너무 늙었어. 혹시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인 적 있으신가요? 부드러운 웃음이나 작은 어깨 으쓱임과 함께 마치 그렇게 말하면 실망이 더 견디기 쉬워지는 것처럼요.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신체적 즐거움, 스킨십, 친밀함을 포기하는 순간 몸이 정말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달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 몸은 변해요. 하지만 따뜻함, 가까움, 보살핌에 대한 필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나이 때문에 이 부분을 놓아버리는 건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불을 켜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지만 모든 게 더 차갑고 흐릿하고 어두워 보이죠. 여러분은 그 이상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더 까다롭습니다. 침묵 속에 숨어 있어요. 혼자 즐거움을 찾는다면 내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하죠. 이건 깊이 뿌리 박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금기시되던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자기 즐거움이 죄책감과 함께 속삭이거나 아예 피해야 할 주제였죠. 그 침묵이 여러분을 따라왔어요. 가슴에 자리 잡아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허락될 수 있는지 의심하게 했죠. 그래서 부드럽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몸을 돌보고 그 필요에 응답하고 존중과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조용한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흐르는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머리를 빗거나 관절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소중해 라고 말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성적인 에너지를 아끼는 게 어떻게든 힘을 보존해준다는 믿음이에요. 이건 특히 욕망을 너무 자주 표현하면 약해질까 두려워하는 남성분들에게 미묘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몸의 다른 근육이나 시스템처럼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도 부드럽고 정기적인 활성화가 필요해요. 무언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잃기 시작하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호르몬이 정체되고 신경계가 둔해져요. 이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일부를 깨우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오해는 성 건강이 전반적인 웰빙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학은 동양의 지혜가 늘 암시해온 바를 이제 확인해 줍니다. 몸 안에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을 키우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즐거움을 허락하면 잠이 더 깊어져요. 자신의 피부를 조심스레 만지면 면역 체계도 주목하죠. 이 모두가 같은 교양곡의 일부예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들 중 하나가 여러분 안에 조용히 뿌리 내렸나요? 만약 그렇다면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들을 수년간, 심지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빛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걸 한밤 사이에 바꿀 필요는 없어요.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다음은 여러분에게 맞고 자연스럽고 느리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몸과 부드럽게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를 함께 걸어볼게요. 이제 한 걸음 더 부드럽게 나아가 많은 어르신들이 허락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문을 열어봐요. 실용적이고 존중받으며 단계별로 그 조용한 불꽃을 되살리는 방법이죠. 이건 네 번째 요점입니다. 회복 방법이에요. 이걸 치료나 요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지금의 여러분의 몸으로 돌아가는 부드러운 초대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 그 모든 이야기와 지혜, 그리고 여전히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모습으로요. 제가 어르신 환자들을 이 여정으로 처음 안내했을 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격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진정 필요했던 건 허락뿐이 아니었죠. 길이 필요했어요. 각자의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지도, 나이 들매의 현실을 존중하면서도 내면에 여전히 기다리는 생명을 깨우는 지도였죠. 그래서 수십 년간의 듣기, 배우기, 적응을 통해 우리는 회복 방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젊음을 위한 게 아니라 은빛 머리카락과 손에 새겨진 부드러운 주름을 얻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신성합니다. 준비예요. 여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몸에 여기 안전해, 너는 소중해 라고 속삭이는 공간을 만드세요. 방 온도를 편안하게 맞추세요. 부드러운 조명을 켜거나 늦은 오후 햇살이 스며들게 하세요. 여러분을 완전히 지지해주는 곳에 앉거나 누우세요. 창가에 놓인 좋아하는 의자나 가장 부드러운 베개가 있는 침대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고품질의 윤활제를 곁에 두세요. 임상적인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피부에 대한 친절의 상징으로요. 이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에 너는 소중해 라고 말해줍니다. 그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수년간 쌓였던 벽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단계는 이완입니다. 서두르는 이완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이완이에요. 빨리 끝낸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옳은 방법도 없어요. 가슴이나 배에 부드럽게 손을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숨이 오르내리는 걸 느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제주 바닷가의 파도가 모래를 쓰다듬는 것처럼요. 내쉬면서 어깨, 등, 손에 쌓인 긴장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손가락 사이로 느슨한 모래알이 흘러내리듯이요. 더 온전히 존재할수록 여러분의 몸은 이걸 기억해 라고 속삭이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조용할지라도 그 기억이 재연결의 시작이에요. 저는 부산에서 은퇴한 기차 운전사였던 이영수 어르신을 이 과정으로 안내한 적이 있어요. 수년간 그분은 즐거움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몇 주 동안 공간을 준비하고 매일 아침 5분간 조용한 주의를 기울인 후 무언가가 변했어요. 미소가 달라졌어요. 더 당당히 서셨어요.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죠.